안녕하세요 유난이들 난스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3만 기념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왕! 제가 총 4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함께 공유하고 싶은 고민 상담, 세 번째로는 제 채널에 바라는 점, 네 번째로는 그 외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해서 4가지 질문을 총 받았습니다. 총 3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한 구독자 3만 명대 질문을 받았었는데 지금 벌써 3만 3천 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곧 5만 명, 10만 명. 왕! 첫 번째로 저에게 궁금한 점을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30여 분 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전에 제가 Q&A 썼을 때 중복되었던 내용이나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은 제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질문이 안 나와도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고 제가 최대한 답변 하나씩 다 드려볼게요. 왕! 첫 번째로 푸른아우성 전화상담 하시나요? 한다면 몇 시 타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아우성에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상담도 하고 있고 아우성에서 진행하는 상담들을 다 하고 있으나 진행하는 시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왜냐면 상담을 이렇게 상담사를 지정해서 상담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답변 못 드리는 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성교육 선생님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성교육 선생님이 되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 우선 성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은 조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성교육을 하는 전문 기관에서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이제 이수하고 수료하고 나서 일정 조건을 통과하면 강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때는 내가 강사로 활동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성교육 강사가 아니라 난 좀 성폭력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많다,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공공기관이고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조건들이 조금 더 까다롭기는 해요. 마침 우리 푸른아우성에서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이 앞 영상에 올렸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성교육 강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오세요. 저랑 같이 일해요. 남성의 성 고민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성의 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막상 여성들은 내 몸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이게 왜 나오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남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저희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여성의 냉이 무엇이고 이게 왜 나오는 건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음경, 성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막 연구하고 막 파보지는 않잖아요. 웬만한 보통의 남성분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나눠서 보기보다는 전문가로서 좀 바라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에이즈와 같은 성병은 성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해야 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2명 다 성병이 없으면 그 2사람은 아예 걸리지 않는 걸까요? 네, 당연히 둘 다 성병이 없는 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 둘 외 다른 사람과는 하지 않았다면 성병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정말 간혹 가다가 뭐 공중화장실 혹은 공중목욕탕, 뭐 아니면은 요즘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남이 썼던 화장품을 막 되게 입술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이러면서 웃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성병은 성관계를 썼을 때 걸리는 게 주요 감염 요인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이 필수이고, 그게 아니라면 매년 성병 검사를 받아서 내 몸을 잘 관리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은 아니 이 질문 왜 이렇게 많아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아요. 이게 저한테 궁금한 거 있냐는 질문의 거의 대다수거든요. 제가 남자친구라고 딱 말하기엔 조금 어렵고 연락을 하는 분은 있습니다. 저는 소개팅도 진짜 많이 하고요.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형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좀 다정한 사람 좋아해요. 따뜻한 사람? 음경이 작으면 많이 실망할까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작은 음경을 보았을 때 여자들은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해요. 이게 진짜 너무나 사실 주관적인 부분인데, 저는 반대로 이제 남성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여자 가슴이 작으면 엄청 싫으세요. 사람마다 나는 큰 가슴을 좋아해 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친구나 뭐 와이프 가슴 작으면 서운하겠죠. 약간 실망스럽겠죠. 아쉽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나는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어떤 모습도 예뻐. 이러면 상대 가슴이 작아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성기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손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을 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성기가 큰 분들보다 작은 분들이 전이해주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고 해요.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진짜 너무 컴플렉스다. 이거 진짜 미칠 것 같다. 그럼 병원 검진 받아보세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사랑하면 다 예쁘던데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입는, 난쌤이 입는 속옷 브랜드 저는 비너스 거를 제일 많이 입습니다. 웬만하면 와이어가 없는 걸 입으려고 하긴 하는데 또 와이어 있는 속옷이 가끔씩은 필요할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때 좀 비너스 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이건 조금 좀 가슴 아픈데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교육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근데 사전통화 했었을 때는 얘가 조금 이제 성적으로 좀 일탈하고 방황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었을 때는 얘가 좀 사춘기가 빨리 왔구나. 그리고 어린 나이에 성적으로 좀 그냥 방황하고 있는 정도구나. 그래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교육을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 이제 만나자마자 보니까 손목에 자해 자국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여러 차례 하는 애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는 애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26살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6살이면은 이 애가 얼마나 정서가 불안하고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관계를 졸랐고 이 친구가 하기 싫었는데도 억지로 몇 번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담받으러 꼭 오라고 어머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안 왔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위는 자주 하시나요? 언제부터 하셨나요? 자위도 좀 에너지가 있어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음란물 노출도 굉장히 빨랐고 성적으로 좀 안 좋은 이슈도 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자위를 조금 일찍 시작한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잠들기 바빠요. 그러니까 틈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너무 새로운 질문인데요. 근데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월급이 들어오면 제가 그 달에 쓸 돈과 저번 달에 빠져나갈 카드비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통장에 넣습니다. 사실 재테크 잘 할 줄 몰라서 남들 주식이나 코인 할 때 아무것도 그냥 손대지 않고 저는 그냥 통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가 없을 때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일단 대학원을 가고요. 상담 수련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제와 시험에 치이고요. 유튜브 촬영하려고 계속 이제 막 컨텐츠 찾고 스크립트 짜고 그럼 뭐 촬영하면 편집하고 이럴 거고 교육원 동아리도 운영을 해야 돼서 하고 있고 뭐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가면 또 교환 짜고 그냥 일에 미친 자입니다. 근데 뭐 지금이 그럴 시기니까 열심히 하라고 일이 들어오는 거겠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파이팅!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남자애들이 울면 고추 떨어진다 또는 고추 떼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여자애들이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고 울면 아유 기집애 뭐 이런 문장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런 말들이 언제부터 존재했고 또 왜 생겨난 건지 궁금해요. 정확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특히 옛날에는 더더욱 여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이래야 해 라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말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울면 너 고추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는 건 여자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울면 여자처럼 될걸? 그러니까 고추 떨어질걸? 약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처받았을 때 헐 기집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상처받는 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울고 상처받고 이런 거를 남성 여성을 좀 나눠서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울고 상처받는 거는 남녀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울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만약에 이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성교육 강사가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적으로 피해 안 받고 서로 좀 존중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사이가 되길 바라면서 성교육 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 여기까지는 저에게 궁금한 점들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공유하고 싶은 고민 상담입니다. 이 사례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가볼게요. 치구가 너무 자주 생겨서 은경에서 냄새가 나요. 은경 껍질을 벗기고 다녀야 할까요? 난쌤 유튜브에선 포피는 원래 덮고 다니는 게 정상이라고 해서 고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은경 속 치구가 잘 생기지 않을까요? 치구가 잘 생기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포구형 수술 그 Q&A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치구는 사실 되게 좋은 애예요. 남성 성기에 있어서 치구는 좋은 역할을 하고 원래 냄새가 나는 애가 아닙니다. 근데 얘가 냄새가 난다라는 건 소변이랑 만나면서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잘 씻어주는 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로 남자 시우키까지만 적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생소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시우키만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거 질문을 받고 찾아봤어요. 보니까 남성이 사정을 하고 나서 귀두 쪽을 자극을 하면 체액이 분비되는 현상을 남성 시오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 혼자 하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완벽하게 발기되지 않았을 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좀 더 공부를 한 후에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20대 때부터 많은 자위로 후회가 됩니다. 절제된 자위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 컨텐츠를 보면 자위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자위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더 사랑해주기 위한 행위인데 근데 자위를 하고 나서 오히려 뭔가 죄책감을 자꾸 느끼고 후회를 느끼고 혹은 뭐 성기가 다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뭐 이미 지난 일이니까 후회하지는 말고 조금 더 나를 더 사랑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쪽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경수술 후 관리법. 저는 포경수술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이미 수술을 하셨다면 어쨌든 살이 다시 아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너무 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싱을 하기 전까지는 그쪽이 물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닦아내주는 방식으로만 그쪽 청결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포경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얼음찜질도 효과가 있고요. 처방받은 항생제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복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데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기 때문에 성관계나 자위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자위를 하면 정액이 조금밖에 안 나와서 걱정이에요. 이건 평소 자위 횟수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자위를 너무 많이 하면 정액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자꾸 배출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양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 이거는 병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방광염에 걸렸어요. 전날까지 3일 내내 관계를 가지면서 시오키가 엄청 많이 터져 나왔는데 그게 영향이 있던 걸까요? 만약 영향이 있다면 관계를 가질 때마다 터져 나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성관계를 할 때 요도 쪽으로 자극이 너무 많이 되면 내상을 입어요. 손으로 억지로 자꾸 방광종을 자극해서 하는 경우에는 방광염에 실제로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관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분출이 되는 경우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억지로 자꾸 그렇게 유도를 했다면 시도했다면 이거는 당분간 안 하는 게 좋고 방광염에 걸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성관계 하지 마시고 자위도 하지 마시고 약 잘 챙겨 먹고 나을 때까지는 몸이 좀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자인데 바닥 자위를 해요. 잘못된 거겠죠? 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위를 끊는다기보다 방법을 바꿔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살이 약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바닥이 딱딱하니까 이렇게 비비면은 너무 강한 자극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닥 자위가 아니고서야 내가 흥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그건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 채널에 여성 자위 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9금이 걸려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미성년자들도 볼 수 있는 여성 자위편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저를 가만히 냅둘지 모르겠어요. 자위를 할 때 음경 껍질이 덮여진 상태로 하는데 잘못된 자위 방법일까요? 껍질을 벗기고 만지니까 귀두가 너무 민감해서 자위를 잘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제가 포경수술 Q&A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원래 귀두는 민감하고 예민한 곳이 맞아요. 평소에 덮고 다니는 게 맞고. 그래서 자위를 할 때 좀 아플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귀는 좀 둔감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위나 성관계를 통해서 그 예민함은 충분히 줄어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위할 때 아프면은 너무 다 이렇게 까지 말고 안 아픈 선에서만 하셔도 되니까 잘못된 자위 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 관련 고민이 하나 있는 20대 남성인데요. 소변 보거나 자위하는 도중에 가끔씩 귀두와 요도 끝이 쓰라리듯이 따끔거리거나 자결감을 잠깐 느끼다가 통증이 사라지곤 하는데 이것이 대체 어떤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외상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요도염인가요? 사정을 하고 나서 바로 소변을 볼 때는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좀 약간의 따가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시간 지나면은 다 괜찮아지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평소에도 뭔가 따끔거리는 게 느껴지고 뭔가 화끈화끈거린다. 이거는 제가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염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빨리 치료해주는 게 좋습니다. 볼 버스팅이라는 특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고민입니다. 이 취향 때문에 여친이랑도 헤어지게 되었고 앞으로 여자를 소개받는다고 해도 그 여자가 이 취향을 존중해줄지 걱정이 되려 소개받기도 전에 혼자 포기를 하게 되나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볼 버스팅 없이는 성관계 시 발기도 풀려버리고 그닥 성욕도 안 생겨서 관계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고요. 이런 취향을 가지고 산다는 게 고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자분도 잘못한 게 없고 이것 때문에 헤어진 여자친구분도 저는 잘못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성욕이 안 생길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거 숨기고 지낼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비슷한 취향인 분 찾아서 만나셔야 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언제부터 내가 이런 취향을 갖게 되었는지 정말 그냥 내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욕구인 건지 아니면 음란물이나 어떤 커뮤니티 혹은 다른 자극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이게 내가 생성이 된 것 같은지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줄긴 했는데 한동안 많이 들어왔던 게 생리대 패티시.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대를 가지고 있어야 자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성적 흥분이 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게 없어지게 노력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스트레스 푸는 하나의 취향으로 남기고 우리가 여기서의 관건은 이게 없어도 내가 자위를 할 수 있고 이게 없어도 성적인 욕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이게 없어도 성관계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봅시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방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첫 성관계. 첫 번째, 제대로 착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콘돔은 2개 이상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 잘 씻고. 세 번째, 처음부터 잘하겠다는 욕심 버리고. 네 번째, 오르가즘에 집착하지 말 것. 다섯 번째, 워밍업은 다다익선입니다. 이거 5개만 기억하세요. 자위를 하면 신체가 더 지치고 자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보다 비교적 신체적으로 덜 활발해지나요? 오르가즘을 한번 느끼고 나면 몸에서 이게 확 분비되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신체를 안정화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노곤노곤해져서 바로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 자체는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긴 한데 뭐든지 지나치게 과하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음경과 고환이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다고 봤는데 이런 상황은 온도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이런 건지 궁금해요. 또 부득이하게 음경이 영구적으로 계속 작은 상태로 남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줄어들고 늘어나는 건 온도의 영향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정자는 몸의 체온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아야 가장 활동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최대한 늘어뜨려서 몸에 있는 더운 열기를 밖으로 체온을 배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겨울에는 최대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온도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너무 추우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성게는 하루도 끊임없이 수축 운동을 많이 하는 거고요. 이게 쪼그라든 상태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구독자 3만 기념 Q&A 영상에 답변을 다 드려봤습니다. 제 채널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영상 주기가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제일 많았어서 이건 제가 진짜 반성하고 좀 더 부지런하게 찍어보겠고요. 그 외에 하고 싶은 말들에는 저를 응원해주시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음란물 중독이나 선독착증을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사례도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것도 한번 자료 수집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채널이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에게도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성장하는데 우리 유난히들이 진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